독해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매일 책을 읽으세요. 두 번째, 하루에 최소한 한두 개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네 번째, 책을 읽고 느낀 점 또는 책에서 발견한 것들을 적으세요. 단순히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이미 읽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은 것, 그것을 적으세요. 자, 이제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읽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책은 여러분이 좀 힘들게 읽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독해력의 어려움이나 약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글을 읽을 때 뭐라고 써 있는지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연속된 단어들을 계속 보는 것들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주 쉬운 책은 그분들에게도 쉬워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좀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읽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책을 아침에 읽을 때 선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읽되 그 안에 내용이 너무 내용마저 쉬워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이렇다라는 거네. 뭐 소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버겁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한다면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조금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매일 읽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읽는 시간은 새벽 5시 정도에서 9시 정도 사이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간 내내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읽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적어도 세수는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정신 차리고 뭔가 갖춰놓는 게 좋다면, 그리고 출근이라든지 학교 가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학교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식사하기 전이라든가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거나 조금 더 서두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한 30분 정도 책을 읽는 거예요. 물론 출근하시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실 수도 있죠.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매일 내가 집중해서 다른 거 전혀 하지 않고 밤새 뭔가 알림이 뜨진 않았나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 동안 몰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매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단어를 한두 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줄 몰랐던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찾아보는 것은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다량의 단어를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하시고요. 하지만 취미로 독서를 읽는다지,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읽는 독서를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루에 한두 개를 꼭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단 이것은 한두 개라도 하루에 한두 개씩 단어를 계속 보충해서 알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전을 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뜻풀이 문장을 이렇게 좀 쪼개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쓴다, 이런 게 나와 있구나. 또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어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본다라고 하니까 찾아본다, 찾는다, 검색이란 단어가 떠올랐고 수색이 있는데 검색, 수색은 조금 의미가 좁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수색이 떠올랐으니까 수색을 해볼까요? 자, 어학사전에서 한번 찾았더니 수색이 어떤 뜻이 있냐면 기본 의미는 어떤 물건을 뒤져 살펴봄이에요. 어떤 물건을 뒤져 살펴봄. 그러니까 보세요.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몸수색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몸을 수색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물을 수색한다고 보니까 잠깐만, 사물을 수색하는 게 기본 의미로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를 수색한다는 말이 더 자주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의미라고 해서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실종된 사람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더듬어 살핌.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사람을 실종했으면 그 실종된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면 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넓은 지역일 수도 있죠. 수색을 하는 거죠. 실종된 사람 또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 또는 뭔가 위험한 사람, 테러리스트 다 수색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지금 방금 아까 기본 의미에서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나 이때도 물건인데 장소, 공간, 어느 범위를 찾느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육하 원칙 같은 것들을 이 뜻풀이에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돼서 뜻풀이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개념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뜻풀이가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문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경우에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개념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단어 지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 지식을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틀이 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계속 개가 짖어서 저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색 한 가지 뜻이 더 있네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나 체포해야 할 범인을 찾기 위하여 신체나 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조사. 자,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는 물론 이때도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피의자를 잡으려고 하거나 압수해야 될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수색도 열심히 하죠. 근데 뭔가 이 결과가 조금 달라요. 실종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실종된 사람이나 또는 그 가족은 간절하게 그것을 기다리겠죠. 근데 지금 아까 압수해야 될 물건이나 체포해야 될 범인을 찾으려고 할 때는 그 범인이나 또는 그 물건을 빼돌린 사람들은 못 찾기를 바래요. 그죠? 이게 달라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한두 개씩 찾으면 그 단어를 잘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나? 이렇게 조금 반성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독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단어 학습이 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아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think aloud, 사고 구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각종 소음이 있네요. 비행기 소리까지 나고 있어요. 자, 독해력을 높이는 길은 험난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것도 역시 험난하고요. 자, think aloud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 말을 듣겠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잠깐만, 저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왜 말을 이렇게, 뭐 이런 거 조금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다란 얘기인가? 잠깐만, 좀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잠깐만, 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랑 그거랑 이어지는 건가?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 저걸 이렇게 이건 이런 말이라고 이해가 돼 라고 이해한 그때 이해한 결과물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입 밖에 내미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어떠하다라는 걸로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암산으로 하기에는 틀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think aloud를 해보세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쓰라는 것까지 합치면 하루에 네 가지를 하잖아요. 앞에 매일 읽는 거, 이건 정말 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어를 한두 개 찾아보는 거, 정말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Think Aloud 같은 경우 매일 하면 좋지만 이것까지 하기엔 너무 버겁다라든가 신경 쓰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괜찮습니다. Think Aloud를 할 때 어쨌든 읽어야 Think Aloud를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읽었던 그 책을 계속 하셔도 되고 다른 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라고 했는데 자, Think Aloud도 어쨌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게 되니까 문장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쓰는 건 어때요? Think Aloud는 읽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내 눈이나 생각이 글에서 떠나서 생각에 몰두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쓰는 것은 제가 아까 옮겨 적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제 옮겨 적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좋은 방법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읽고 나서 여러분이 그날 읽고 나서 그때그때 떠올랐거나 아니면 방금 이제 읽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Think Aloud를 하면서 생각해서 말하고 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읽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걸 배웠어. 이렇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알게 됐네. 근데 나는 그럼 이러이런 건가 궁금증이 생겼어. 어떻게 보면 독서일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역시나 문장을 완성된 문장 그냥 한마디 한마디 떠올리는 게 아니라 완성된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책을 읽고서 생각한 바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장과 문장들이 서로 협업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장들이 서로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떤 내용을,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시를 써보면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쓰지 않더라도 쓰기 위해서 애썼을 때 마찬가지로 쓰는 것들을 노력을 해본다면 읽는 걸 잘 연습할 수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모국어만 할 수 있는데 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만 갔다 오면 되나요? 아니죠. 학원 갔다 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듣고 가능한 한 많이 말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능숙하게 말하고 싶은 그 표현을 거듭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쭉 거침없이 편안하게 능숙하게 읽고 싶다면 제2외국어를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방법을 바꿔서 잘 읽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이렇게 쉽게 이것만 하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발전하고 싶고 쉽게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회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읽기는 그렇게 우겨요. 네,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답답함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또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